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너무 수고하셨고요. 대원고 1학년 이번 시험 어땠는지 한번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시험이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보고 총평을 한 다음에 그럼 다음 시험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간단한 조언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문학 파트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졌는데요. 1학기 때 우리 대원고가 한 90점대여도 3등급이었던 만큼 시험이 쉬웠었는데 저번 중간고사 때 문학 1, 2, 3번이 좀 어려웠죠. 근데 이번 기말은 심청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아닌 모의고사 지문과 또 다른 지문, 바퀴벌레는 진화 중이라는 외부 지문을 시험 범위에 포함했기 때문에 범위에 대한 압박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그 범위가 조금 어려운 시들인데 그 어렵고 긴 시들을 가나다로 묶어서 좀 길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적 압박 플러스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 플러스 세부 암기를 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첫 번째 문제 세트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그리고 모의고사의 범위였던 가재미 나귀 그 다음에 바퀴벌레는 진화 중 이 세 가지가 다 한 세트로 묶였는데 공부를 하신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시들이 굉장히 다 긴 시예요. 네, 시고 가재미 나귀는 수필이고 이제 긴 것들 세 개를 모아서 안 그래도 길이적으로 압박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서로 상호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모두 고르는 문제, 우리 대원고 특징적인 문제 있죠? 뭐 다음 학생이 답을 맞게 썼냐 틀리게 썼냐 해서 OX 일치해서 총 점수를 내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두 개가 되게 복잡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급 이번엔 90점대 넘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일지 일단 궁금하고 1등급 커트는 저번보다 훨씬 적어도 한 10점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킬러 문제도 킬러 문제인데 앞에 1, 2, 3도 쉽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이번에는 조금 대원고 학생들이 이전 1학기를 생각하고 공부를 했다면 상당히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준비를 했겠지만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올까? 과연 예상한 학생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세부적인 암기까지 열심히 한 학생들은 많이 틀리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제 킬러 문제 하나 정도는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제 이에 비해서 여기 나온 것들 빼고 이제 심청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준 프린트 있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정도만 조금 잘 공부를 했어도 그 부분에서는 틀렸을 가능성이 좀 낮다. 이제 틀렸다면 앞부분에서 엄청 많이 틀렸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파트가 또 다른 복병이었는데요. 사실은 저번에 중간고사까지만 해도 범위는 좀 많았지만 학교에서 준 프린트에 나오는 예문을 벗어난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문학은 좀 틀렸어도 문법은 다 맞은 학생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경향과는 정말 다르게 어려웠습니다. 특히 문법 고전 이제 중세 문법이었는데 현대 문법의 기본기가 되지 않은 학생들은 꽤 한 두세 개 이상의 문제를 틀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본기와 또 많은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처음 보는 예문을 많이 출제를 했거든요. 처음 보는 예문을 출제를 했다는 거는 평소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새로운 예문에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본 학생들만이 좀 잘 따라올 수 있었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대원고는 이제 문법의 기본기 플러스 많은 문제를 통해 새로운 예문에 대한 학습 이 두 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처럼 학교 프린트 정도만 공부해야지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죠. 그래서 평소에 현대 문법에 대한 기본기, 이제 의문론, 통사론, 형태론 이런 기본기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새로운 예문들을 많이 접해보고 분석을 해봤어야 했다. 난이도가 저번에 비해 굉장히 상승했다. 특히 어려운 문제 두 개를 꼽아보자면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전성 어미에 대한 보기가 굉장히 길게 나왔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공부를 할 때 파생 전미사는 암, 전성 어미는 이렇게만 외워갔으면 새로운 예문을 분석하는 데 조금 힘이 들었을 것 같고, 애초에 파생 전미사와 전성 어미의 차이, 이건 이제 중세국어가 아니라 현대국어의 영역으로 넘어오죠. 이 차이에 대한 학습이 완벽히 되어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또 하나 더, 맨 마지막 서술형 5개 푸는 문제가 있었죠. 0.5점짜리씩 5개가 있었는데, 이거 역시 이제 아이들이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이 2개, 그리고 인칭에 따른 의문형 어미 달라지는 걸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갔을 거란 말이에요. 아계열, 오계열, 여계열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텐데, 그거에서 더 한 단계 나가가서, 그래서 너네가 정확히 의문 보조사와 의문형 어미를 예문에서 구별할 수 있어? 이거를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보조사와 어미에 대한 정확한 개념 확인 없이 그냥 판정의문, 설명의문 요 정도로만 공부하신 학생은 이 문제를 푸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럼 결국 대원고 우리 어떻게 시험 대비 준비해야 되냐? 저는 이제 딱 한 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학기 시험은 잊어라. 1학기 정도의 난도, 1학기 정도의 문법, 그리고 그 정도의 지식이면 되겠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문학은 정말 세부적으로 한 줄 한 줄에 대한 설명을 거의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묶었을 때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백지로 암기 테스트하는 우리 클리닉 때 진행하는 그런 공부 방법 플러스 문제풀이로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현대문법 기본기 열심히 다지세요. 네. 현대문법, 즉 의문, 형태, 통사에 대한 기본기가 없으면 물론 공부는 할 수 있겠지만 어렵겠죠. 아까 그런 명파전 문제나 명전어 문제에서 되게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 시험 범위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아닌 기본적으로 현대문법에 대한 지식을 베이스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내 현대문법 한 바퀴 돌리는 것과, 또 고전은 이번에 면항전거 나왔을 때 공부할 때 좀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으시면 다음 2학년 시험은 조금 더 수월하게, 그러니까 쉽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기본기를 좀 다지는 그것이 필요한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대원고 학생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방학을 조금 알차게 보내서 다음 시험은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